네, 법에 따라서 공수안에 이제 대통령도 대통령 권한대행도 뭔가 간섭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고 경호처도 지금 업무가 위임이 되고 있으니까 경호처장이 지금 갖고 있다 이런 말씀 최유한 평론가님 반론이 있으시다면요? 예, 지금 모든 사안의 원천적인 문제는 이미 12월 3일 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했고 그것이 뒤집어졌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과 원칙대로 상식대로 자기가 조사까지 나가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서 전혀 응하지 않고 관제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 중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눈물 흘려요. 아, 나도 버틸 걸 그랬네. 이런 말이 안 되는데 예전 대통령들은 다 조사받으러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버티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법은 최소한의 상식인데. 그럼 법대로 자기 책임을 지겠다라면 말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경호처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국민들이 규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께서 말씀을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확장을 해보면 결국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게 제일 좋은 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최상목 대행의 행보 그리고 박종준 경호처장, 정진석 비서실장 등의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불러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니까 좀 나와봐라. 특히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 바쁩니다. 예. 경호처장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예,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네. 그 입장에 빙의를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싶긴 한데. 예. 뭐 긴급 체포를 하겠다고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그 경호처장이 이례적으로 이제 기자회견 비슷한 형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카메라 앞에서 밝혔습니다. 그때 보면 본인의 어떤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이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탄핵이 가결됐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탄핵이 되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으로 된다. 그다음부터는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탄핵을 하고 났는데 이 탄핵의 시계를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계속 압박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사 관련해서도 수사 영역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론이 또 움직이는 면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먼저 야당에서 움직이는 면이 적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진행하는 방식과 속도에 대해서 압박을 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탄핵이 인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헌재 심판이란 것도 그렇고 검찰 수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을 때 이게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게 수긍이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정도로 아직 가장 첫 단추가 이거지 않습니까?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거는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공수처가 내란죄에 어떤 수사 권한이 없다는 부분. 첫 단추부터 잘못 깨졌기 때문에 독소, 독과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못된 어떤 증거를 가졌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게 다 배척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이번에 집행을 살짝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전 퉁수처라고 생각하는데 하루 만에 경찰이 집행하라고 했다가 본인들도 쫙 하고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 행보 속에서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란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면 논란에 있는 여지는 조금 없앤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 법정에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같은 논리로 위법한 증거니까 위법한 수사였고 결국 무죄 이 부분을 분명히 주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민주당 얘기 저희가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뉴스는 좀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뉴스는 별로 없고 지금 보니까 국회에서도 자꾸 운영위에 나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도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탄핵한다고 하다가 지금 이제 탄핵은 어려우니까 아까 김기웅 대변인 말씀대로 지금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요즘에 묘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지층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지층으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전무후무한 대통령 때문이에요. 이런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헌정 질서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법에 입각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 내면 보통 다 응해요. 응하지 않고 경호처에 뒤에 숨어서 저렇게 꼭 틀어박혀 있는 대통령을 본 적도 없고요. 더구나 내란이라는 혐의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나중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와서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렇지 않고 나와서 또 다른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버티기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통령, 한 번도 본 적 없는 캐릭터에 대해서 뭐 이런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이런 대통령이 도대체 어딨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민주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게 나올 때 이 상황을 충분히 더 상식적이지 않게 하면 안 되고요. 충분히 상식적으로 하되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막 지금 예를 들어서 경호처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나올 때 여기서 민주당이 그럼 우리도 상식적이지 않을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설득해 주시기 바라요. 근데 대통령 앞에 가서는 항상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국민의힘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란 동조당이라는 막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